며칠 전 신고 담당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행정처분 진행 예정을 통보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제품을 수거하고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영양성분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흑자님이 검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증거로 제시한 자료가 이거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상기와 같음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신고했던 맛있닭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보면 이 제품 역시 상기와 같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문제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얼마 전 영양성분 표시 문제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면에 적힌 상기와 같음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받은 문자를 조금 더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통보했으나 제조업체에서 본인들의 검사 결과를 제시해서 현재 행정처분을 보류 중이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식품 분야 행정처분 업무 처리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성분 표시 부적합으로 처분 사유는 발생했고 현재 4번째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흑사님도 이 상황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통과했다고 거짓말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단계들을 거치면서 결정이 변경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영상 후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에 대한 신고는 이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저 역시 이곳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제시가 왜 나오는 거냐?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기관으로 신고된 사건이 보내집니다. 이번 신고의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김제시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식약처에 신고를 했고 이후 김제시로 신고가 보내진 다음 김제시에 배정된 담당자가 제품을 수거하고 식약처에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식약처에 신고했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식품을 출시하기 전 영양성분표를 어떤 방법으로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식약처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영양성분 함량을 구하는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영양성분의 표시값과 실제 측정값 사이의 허용 오차를 규정하고 있으니 유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 역시 식약처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영양성분 검사를 실시하거나 영양성분표 산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표시치에 대한 신뢰성은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봐도 영양성분 표시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출시 전 영양성분 표시가 식약처 검사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존재하지도 않는 절차를 통과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계속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하시는지. 내용이 조금 많아서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흑닭 볶음밥을 1차로 신고한 건 22년 12월 26일입니다. 이때는 영양성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양성분 표시가 이상해 보인다 정도의 내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업체에서 성분 분석 검사를 해서 표시한 값으로 영양성분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없어 보인다. 사실 이건 당연한 답변입니다.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자료를 제시했을 거고 저는 이상해 보인다고 말만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거자료 없이 영양성분 표시가 이상하다라고 신고를 했을 때는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과정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할 때마다 영양성분 검사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여튼 저는 저 답변에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영양성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했던 결과를 첨부해서 1월 11일에 2차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20일 정도 지나니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고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1차로 신고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죠? 그래서 저는 담당 기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원 처리 규정상 일정 기간 내에 어떻게든 신고인에게 답변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답변을 했다. 검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2월 7일 제품을 수거하고 검사를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성분 표시가 위반되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이상한 게 제가 신고했던 이번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영양성분 검사를 목적으로 흑닭볶음밥을 수거해서 검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영양성분 검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여러 번 식약처의 검사를 통과했다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세 줄로 요약하면 그냥 신고를 한다고 해서 수거 검사를 하지 않는다. 영양성분 검사를 직접 해서 신고를 하는 정도가 되어야 수거 검사가 진행된다. 영양성분에 대해 여러 번 수거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도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볶음밥 같은 경우 한 팩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전부 갈아서 영양성분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런 과정을 균질화라고 하는데 무조건 그리고 당연히 균질화 작업을 거친 다음 시료를 채취해서 영양성분 검사를 실시합니다. 식품 성분 검사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균질하지 않은 제품은 전체를 가능한 균일하게 처리한 후 채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볶음밥의 경우에는 한 팩을 전부 갈아서 균질화를 시킨 다음 검사를 하는 거죠. 성분 분석하시는 분들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설마 검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게 표시된 여러 가지 볶음밥 제품들을 검사했습니다. 제품 무게 250g 기준으로 단백질 표시량이 30g이 넘는 제품들을 찾아서 검사했습니다. 먼저 결과를 보겠습니다. 미트리 야채 볶음밥은 3번의 검사 결과 모두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흑닭 볶음밥 소불고기 제품 역시 2번의 검사 결과 모두 위반되었습니다. 인메이트 몬스터 볶음밥 곤드레 제품과 불고기 제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르닥 병아리콩 곤드레 볶음밥도 3번의 검사 결과 모두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제가 검사하고 식약처에 신고해서 검사했던 결과 모두 이 제품들은 영양성분 표시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제품들이 모두 태송이라는 업체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12번의 검사 결과 실제 측정된 단백질의 양이 표시된 양의 8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볶음밥 종류는 각 봉지마다 편차가 발생해서 표시된 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제품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12번 중 1번 정도는 정상적인 제품이 나올만 하지 않을까요? 미트리와 바르닥은 지금 검사가 끝난 2가지 제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흑닭볶음밥 영양성분을 먼저 공개하고 그 다음 같은 회사 제품끼리 묶어서 한 번씩 공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아직 공개하지 않은 2 제품 중 하나는 영양성분 검사가 나름 정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영양성분 표시가 잘못되었다라고 영상을 올리다가 갑자기 이 제품은 이 정도면 정상적으로 표시된 것 같다고 영상을 올리면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같은 회사 제품 중에 영양성분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과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는 제품을 묶어서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 플랜은 망했습니다. 이 흑닭볶음밥의 생산과 유통에는 3개의 주체가 존재합니다. 제조사인 태송, 유통업체인 다인물산, 그리고 흑자님. 저는 제3자이고 그들 간의 계약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 각각의 주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은 흑자님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런칭한 제품을 본인의 이름을 딴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점, 지속적으로 그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가 맞다고 주장했다는 점, 논란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점, 태송이라는 업체는 생산된 닭가슴살 볶음밥 제품들 중 제가 검사했던 제품들은 영양성분 표시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본인들이 검사한 결과로는 이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여튼 이 정도가 제가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셋의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소비자를 속인 건가에 대한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몇 가지 빼고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흑자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저도 딱히 추가적인 영상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긴 한데 나중에 행정처분 관련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